존은 시드니의 하이드파크 근처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68세의 은퇴한 건축가였. 5년 전 아내 메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그림에 몰두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존은 이젤과 캔버스를 들고 하이드파크로 향했다. 공원의 풍경은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치볼드 분수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캔버스의 분수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훔쳐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림이 참 아름답네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존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이사벨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60세의 이탈리아계 호주인으로 풍성한 젓갈색 머리카락과 생기 넘치는 초록색 눈동자를 가진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존은 수줍게 대답했다. 저는 이사벨라예요. 근처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존이라고 하셨죠? 공원에서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존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림 그리는 게 취미가 됐죠. 멋진 취미네요. 저도 예술을 좋아해요. 특히 이탈리아 예술을요. 이사벨라는 존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 이 분수는 정말 아름답게 그리셨어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존은 이사벨라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감사합니다. 이 분수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내와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거든요. 이사벨라는 존의 말에 잠시 숙연해졌다. 그렇군요.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남편이 있지만 사업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서 외로울 때가 많아요. 존은 이사벨라의 말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다 보니 그 마음 이해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공원에서 자주 마주쳤다. 그들은 예술, 음식,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다. 존은 이사벨라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끌렸고 이사벨라는 존의 섬세하고 사려 깊은 마음에 감동했다. 어느 날 이사벨라는 존을 자신의 레스토랑에 초대했다. 존, 제 레스토랑에 오셔서 저녁 식사 함께 하실래요? 제가 직접 만든 이탈리안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요. 존은 이사벨라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다. 좋아요, 이사벨라. 당신의 요리 솜씨가 기대되는군요. 그날 저녁, 존은 이사벨라의 레스토랑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아늑한 분위기,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사벨라와의 즐거운 대화. 존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존은 이사벨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 이사벨라,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의 요리는 정말 최고예요. 저도 존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이사벨라는 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존,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존은 이사벨라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 그 역시 이사벨라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그럼요, 이사벨라. 저도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날 밤, 존은 집으로 돌아와 이사벨라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 존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다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다. 며칠 후 완성된 그림을 들고 이사벨라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사벨라,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존은 수줍게 웃으며 그림을 건넸다. 그림을 본 이사벨라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다. 존, 이건 정말 아름다워요.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존은 이사벨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사벨라, 당신을 보면 제 마음이 자꾸 떨려요. 이사벨라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그래요, 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고 존은 그녀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 존, 이건 아니에요. 이사벨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이사벨라. 존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사벨라는 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 역시 존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었지만 결혼한 여인으로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존,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이사벨라는 슬픈 눈빛으로 존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이사벨라. 그래서 더 괴로워요.
존은 이사벨라의 손을 놓지 못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슬픔, 그리고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벨라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이사벨라. 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벨라는 존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 역시 존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오랜 시간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 존, 이사벨라는 존의 품에 안겼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불러올 파장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었다. 존은 이사벨라의 레스토랑에서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곤 했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그들은 촛불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시간은 그들에게 유일한 행복이자 동시에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딸 올리비아에게 이사벨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올리비아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는 착한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올리비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위험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올리비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사벨라를 향한 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 존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올리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여자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져도 좋다는 건가요? 올리비아의 말은 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사벨라를 포기할 수 없었다. 올리비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사랑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존은 힘없이 말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 그 여자를 잊으세요.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 여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에요. 올리비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존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사벨라를 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올리비아,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존은 고개를 저었다. 이사벨라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올리비아는 아버지의 완고함에 절망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위험한 사랑의 끝에서 큰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웠다. 아버지,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올리비아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올리비아,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존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올리비아는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며 아버지 곁을 떠났다. 존은 딸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사벨라를 향한 그의 사랑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존은 매일 밤 이사벨라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다. 존은 이사벨라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커져갔다. 이사벨라, 당신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어느 날 밤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안 미안하겠어요? 이사벨라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이와 저는 이미 오래전에 멀어졌어요. 그이는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당신은 결혼한 여자예요. 존은 망설이며 말했다. 우리가 이러는 거 그이에게 너무 잔인한 짓이에요. 이사벨라는 존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 역시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알아요, 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어요. 이사벨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존은 이사벨라의 눈물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들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사벨라,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존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존. 이사벨라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존은 이사벨라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역시 지금 이 순간 이사벨라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뒤로한 채
현재의 행복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다음 날, 존은 평소처럼 이사벨라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하지만 레스토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존은 불안한 마음에 이사벨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사벨라, 무슨 일이에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존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레스토랑 앞에서 이사벨라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이사벨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존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존은 이사벨라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사벨라는 없었다. 존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때 존의 전화벨이 울렸다. 이사벨라였다. 이사벨라, 어디에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존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존, 미안해요.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이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존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이가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를 봤어요. 이사벨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 어떡하죠? 존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사벨라, 진정해요. 일단 그이를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존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싫어요. 그이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사벨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이는 분명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사벨라, 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 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벨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존은 이사벨라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역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사벨라, 일단 지금은 서로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존은 힘겹게 말했다. 시간을 갖자고요? 이사벨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둘 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조금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존은 애써 담담한 척 말했다. 존, 지금 저를 버리려는 건 아니죠. 이사벨라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벨라. 존은 이사벨라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두려웠다. 다만 지금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싫어요, 존. 시간을 갖지 말아요. 이사벨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 없이는 나 어떻게 살아요? 존은 이사벨라의 애원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사벨라,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존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해요. 알겠어요? 존. 이사벨라는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꼭 다시 연락해야 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이사벨라. 존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꼭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존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사벨라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이사벨라,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사벨라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곁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져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 그로부터 며칠 후 존은 이사벨라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당신이 그리워요. 매일 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요. 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이사벨라로부터. 이사벨라의 편지를 읽은 존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는 이사벨라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사벨라, 나도 당신이 그리워요. 존은 이사벨라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펜을 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하지? 그녀에게 돌아가겠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나? 존은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정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사벨라를 포기하는 것도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고민 끝에 존은 이사벨라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이사벨라, 우리 다시 만나요?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사벨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
정말이에요? 이사벨라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이사벨라.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존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다.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하이드파크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존은 이사벨라를 만나기 위해 하이드파크로 향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이사벨라의 모습이 보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이사벨라. 존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존. 이사벨라는 존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잘 지냈어요, 이사벨라? 존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요.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사벨라는 고개를 저었다. 존, 당신은 어땠어요?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요. 존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았다.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들 수 없었어요. 존. 이사벨라는 존의 품에 안겼다.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존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었다. 그 역시 이사벨라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험난한 길 위에 놓여 있었다. 이사벨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존. 이사벨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은 이사벨라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사벨라, 나에게 시간을 좀 주겠어요? 존은 이사벨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꼭 찾을게요, 존. 이사벨라는 존의 진심 어린 눈빛에 희망을 보았다. 기다릴게요, 존. 이사벨라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을 믿어요. 존은 이사벨라와 헤어진 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사벨라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그러던 중 존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사벨라의 남편을 만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이사벨라, 당신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존은 이사벨라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안 돼요, 존. 이사벨라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 일을 만나면 모든 게 끝장날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숨어서 만날 수는 없어요, 이사벨라. 존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남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하지만 이사벨라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이사벨라, 나를 믿어요. 존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사벨라는 존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존을 믿었고 그들의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알겠어요, 존. 이사벨라는 마침내 동의했다. 그에게 당신 이야기를 할게요. 며칠 후 존은 이사벨라의 남편 안토니오를 만났다. 안토니오는 예상대로 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유혹한 거요? 안토니오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다. 유혹이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이사벨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웃기지 마시오. 안토니오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그저 늙고 외로운 남자일 뿐이오. 내 아내를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 생각한 거겠지. 아닙니다, 안토니오. 저는 이사벨라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존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 따위에게 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소? 안토니오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존을 노려보았다. 이사벨라는 내 여자여. 당신은 절대 그녀를 가질 수 없어. 안토니오. 이사벨라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존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자유로운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사랑합니다. 닥치시오. 안토니오는 존의 멱살을 잡았다. 두 번 다시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 한 번만 더 이사벨라를 만난다면 그땐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소. 존은 안토니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사벨라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안토니오, 저는 이사벨라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존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그녀와 함께할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존의 뻔뻔함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존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사벨라가 그를 막아섰다. 안토니오, 그만해요. 이사벨라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제발,
폭력은 안 돼요. 이사벨라의 애원에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주먹을 거두었다. 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이사벨라 당신,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토니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존을 사랑해요. 안토니오는 이사벨라의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내를 소홀히 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사벨라. 안토니오는 힘없이 이사벨라의 이름을 불렀다. 안토니오, 미안해요. 이사벨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안토니오는 이사벨라의 단호한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다. 존과 이사벨라는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존과 이사벨라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마침내 함께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사벨라는 안토니오와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고 존은 여전히 이사벨라와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올리비아의 마음을 돌려야 했다. 존,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어느 날 이사벨라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로 안토니오와는 끝이에요. 이사벨라. 존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이사벨라는 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어쩌죠? 여전히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사벨라. 존은 이사벨라를 안심시켰다. 올리비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 줄 거예요. 존은 올리비아를 만나 이사벨라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다시 한번 털어놓았다. 올리비아. 이사벨라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존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의 행복을 빼앗아간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올리비아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올리비아, 그렇지 않아. 존은 고개를 저었다. 이사벨라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어. 그녀는 내게 사랑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 하지만 아버지, 그 여자는 올리비아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가 결혼했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지. 존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알아, 올리비아.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사벨라를 향한 내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 아버지. 올리비아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올리비아, 이사벨라를 한 번만 만나보지 않겠니? 존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를 직접 만나보면 내 생각도 바뀔지 몰라. 올리비아는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사벨라를 만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사벨라, 저는 당신이 싫어요. 올리비아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올리비아, 이해해요. 이사벨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존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진심이라면 아버지 곁을 떠나세요. 올리비아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게 아버지를 위한 길이에요. 올리비아. 존은 딸의 무례한 말에 깜짝 놀랐다. 존, 괜찮아요. 이사벨라는 존을 진정시켰다. 올리비아의 마음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사벨라는 올리비아에게 자신의 과거와 안토니오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불행했는지, 그리고 존을 만나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얻었는지 이야기했다. 올리비아, 저는 존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사벨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존은 저에게 삶의 기쁨을 되찾아 주었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올리비아는 이사벨라의 진솔한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사벨라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사벨라, 당신의 진심을 알겠어요. 올리비아는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해해요. 올리비아. 이사벨라는 올리비아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이후 올리비아는 조금씩 이사벨라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사벨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 아버지, 이사벨라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올리비아가 존에게 말했. 고맙다, 올리비아. 존은 딸의 변화에 감격했다. 네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줘서 정말 기뻐.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올리비아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두 분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요? 고맙다, 올리비아. 존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존과 이사벨라, 그리고 올리비아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 존, 저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이사벨라는 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사벨라, 나야말로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존은 이사벨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내 삶의 빛이자 나의 희망이에요. 존과 이사벨라는 앞으로도 험난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어느 늦은 저녁, 이사벨라와 존은 손을 꼭 잡고 시드니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 존,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사벨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이사벨라. 우리 정말 행복해요. 존도 이사벨라를 따라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여곡절 끝에 더욱 단단해졌고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주었고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을 이루어냈다.